네, 안녕하세요. LH 신지훈 차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장이 구구역 그 주민들께서 궁금하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심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장이동 74에 50 조상덕입니다. 우선 주말이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LH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장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잘 들었고, 우선 제일 제일 궁금한 게 기간이 공사하는 기간이 빨리 된다는 도대체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진하신 분들이 제일 주장하는 것이 1+1이라 해가지고 일정 평수 이상이면 2채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더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 15년에서 10년인지 아니면 정확한 구체적인 그 대략 어느 정도 빠른 시일인지 그거에 대한 걸 문서화해서 주민들한테 손해가 나중에 그것이 손해가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공사 기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업 기간이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기간의 지연에 따라서 손해 발생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LH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1 그게 가능한지 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그 언론에는 최장 평균의 재개발 속도는 10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5년까지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했고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2년 앞당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 사업 시행 약정 전에 사실 민간 방식으로 갈 때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시와 협의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약 2에서 3년이 걸리는데 저희는 지금 거기까지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주거지수, 정비지수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황이고 이후 정비계획 수립도 사실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저희가 계략적인 지금 용적률 및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비구역 수립도 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는 공공이 주민대표회의라 또 주도적으로 수많은 노하우를 살려서 해가지고 이주 및 착공까지 저희는 진짜로 한 5년? 최단기간으로 하면은 거의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서화나 이런 걸 해서 손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원하실 때는 이 사업은 저희가 관리처분 때 확정 분담금을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 분담금을 적용을 해서 그때 부담금은 얼마다 이렇게 하고 확정하고 가실래요?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대신 이제 관리처분 이후에 사실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그 이후에 또 오르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구에서는 확정 분담금보다는 주민이 정산받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는 그거는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1+1입니다. 1+1은 사실 도정법에는 1가구 1주택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도정법 74조 1항을 보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거 전용 범위 내에서는 1+1 범위 내에서는 분양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경우에 모든 분들이 1+1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종전에 가지고 계신 주거 전용 면적의 합이 만약에 많으시면 만약에 한 160 정도 되신다고 하시면
한 채는 법상 무조건 5구로 전용 5구로 받으셔야 되고요. 한 채는 그럼 5구를 빼면은 60을 빼면 100제곱미터지 않습니까? 1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한 채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충분하시죠? 네. 네. 네, 74-3호에서는 박철영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공시가를 언제부터 인정하는가 하고요. 이주비 이자를 언제부터 내면서 우리가 저 이자 1.8%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주비를 가져가면 이자를 내야죠.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공시가는 언제부터 인정하느냐가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시가는 어떤 그 시점으로 그 기준으로 확정이 되느냐 이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주비나 뭐 사업비에 대한 이자는 언제 내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종전 자산 공시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이고요. 추후에 아까 보시면 한 2년 정도 후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라면. 그리고 이제 그 1.8%에 대한 이주비는 어떻게 저희랑 계약을 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그래서 보통 이제 조합원이 이주비를 마지막에 내시겠다 이렇게 총털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분납을 해서 내시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그렇게 낸다. 네네. 그러니까 3억을 예를 들어서 가져갔어요. 네. 그러면 3억에 대한 그 매월 이자가 1.8%씩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자에 다 망가지겠네. 네? 이자에 다 망가지겠네. 이자에서 망가진다는 게 뭐죠? 이자를 낼 능력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대부분은 마지막에 내시는 거로 저희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자기 들어오실 때 집에 입주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입주하실 때 한꺼번에 내는 것을 보통 선호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다 좋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 3억에 대한 이자를 그 낼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3억에 대한 제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내시냐는 거죠? 못낼 경우 못 들어가면 상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뭐 이자를 못 내실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분형 주택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취득하셔서 점차적으로 지분을 취득해서 이제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시면 최종 100%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고령이에요. 네네. 고령인 분들이 5년, 10년, 5년 동안 또 팔지 못하잖아요. 매매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지금 시점부터 착공을 완공이 했어요. 완공 끝나고 5년 있어야만이 이게 판매가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10년 동안은 재산권을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자 내가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자를 안 내십니다. 대부분은 안 내는 쪽으로 저희랑 계약을 하세요. 후불로 하시는 거로요. 네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비 이자에 대한 건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에 입주할 때 내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거지 왜 그걸 개인한테 지금 그걸 가지고 아, 부분을 민간 재개발을 해가지고 이주비를 나가면은 이 부분은 사업비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이자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사업비 전체로 해서 조합하고 할 일이 지금
지금 LH에서 개인적으로 개별 상대를 해갖고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받 그거는 유이자로 빌려줬을 때 그 이주비 정해진 이주비를 말고 그 이상을 빌려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만은 지금 그렇죠. 설명하신 대로 70% 하면서 3억 한도 내에서 주는 거는 이미 사업비에 이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분 말씀이 맞으시고 제가 그래서 저희랑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통상적인 이제 A라는 단지와 제가 B라는 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단지는 저희가 각자가 이제 종전 자산의 한 60%뭐 종전을 담보로 하고 빌려가시는 그 종전 이주비가 다릅니다. 각자. 근데 조합에서 정관에서 정한 대로 뭐 1억까지는 저희가 무이자로 해주겠다. 그러면 그 금액까지는 사업비에 투입됩니다. 대신 1억을 넘어서 이주비를 받으셨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유이자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건 대부분을 중간에 납입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납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근데 대부분은 나중에 납입을 하시는 경우고요. 처음부터 그런 거 이제 조합원들이 우리가 뭐 무이자로 사업비에 투입시키지 않겠다. 이런 단지도 있습니다. 이제 B라는 단지는. 그러면 그거는 유이자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그 도정법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하고 조합원하고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인데요. 참고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후자입니다.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조합원 있지 않습니까? 현금 청산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조합원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청산을 만약에 670세대에서 70세대가 현금 청산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600세대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600세대를 제외한 수입니다. 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조합원 세대로 카운팅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600, 제가 지금 1 플러스 1은 가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1 플러스 1 세대가 100세대 정도가 있다. 그러면 조합원은 700세대로 카운팅할 예정입니다. 저 75에 586의 최수겸이라고 합니다. 질문 사항은요. 조합원 승계는 언제까지 받아주는 거죠? 조합원 명예 변경, 조합원이 사고 파는 명예 변경을 언제까지 해주는 건가요? 네, 조합원 승계 관련은 저희가 참고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전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요. 처분 후에는 동호수로 변경을 해주는 건가요? 동호스요? 관리처분이 끝났으니까 이 동호수 배정을 받을 건데, 그럼 그때 가서 변경은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동호수 잠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관리처분을 받으셨다는 것은 제 동호수가 이미 나온 거죠.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그 거죠? 이후로 변경을 할 때 지금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한 조합원에 한 번씩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네네. 그거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도 민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조합원 승계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조합원을 지금 승계를 하면은 조합원 자격을 일반 분양으로 준다, 일반 분양가로 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 최초 정책 발표를 할 때는 조합원 일부 승계부는 조합 정관에서 따로 정해서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법제화 최초에는 법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 법에는 사실 빠졌습니다. 그 사항이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 서울시와 다시 국토부랑 협의를 해봐야 알 거는 같은데 조합 정원에서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조합 정관이 아니고 지금 이 도정법 자체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정법 자체에 지금 나와서 그게 민간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의논을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일반 분양분과 뭐 일반 분양가 뭐 저기 원주민 분양가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괄 승계가 되면 지금 예를 여기 물건이 나와서 물건을 내가 샀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일반 분양가로 분양을 할 건지 조합원 분양가로 도정법대로 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남 가서 여쭤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유지, 시유지 LH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기부 체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유지, 시유지, 성남 사례요? 예, 성남에는 그걸 전부 기부 체납으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이 하는 때. 그래 그게 맞는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내는 건데 그 무상으로 받았냐는 걸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요. 네. 여기에 보면은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 하천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성남 금강 현장에 가서 거기 팀하고 여쭤보니까 그거를 전부 기부 체납을 해서 우리가 사업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여기도 그런 조건인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 이제 제가 용어가 좀 헷갈렸는데 정확한 용어는 제가 이제 보니까 기부 체납은 사업 시행자가 내는 거고요. 지자체에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무상 양도를 받았냐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죠? 네. 무상 양도를 여기도 그 법상 똑같이 저희가 받습니다. 우선은 무상 양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시한테 이제 시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도 내에서 순부담률이 얼마냐 뭐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거고요. 그때는 또 저희가 시한테 기부 체납도 하게 됩니다. 더 하나 여쭙겠습니다. 임대주택 공사비요. 임대주택을 지금 이제 공공으로 하다 보면 많은 세대수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사비는 일반 공사비로 주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기본 공사비로 주나요? 조합한테 주는 거는? 네. 임대주택도 이제 공사비도 이제 임대주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우선 아까 법상 정비계획상 상한 용적률까지의 임대주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이라는 거는 저희가 용적률을 보너스로 어떻게 보면 받게 되면서 한 채는 분양으로 쓰고 한 채는 임대로 쓰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걸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법을 개정 중인데 참고로 그거는 기본형 건축비로 건축비는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땅값은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한테 그 매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건축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아까 한 채를 더 지을 수 있는 보너스를 줬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은 기부 체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는 기본형 표준 건축비로 저희가 매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민영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13평, 뭐 12평 이런 거를 지었을 경우에는 지금 기본 건축비 말씀에 맞는데 그것까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할 때처럼 17% 미만의 임대주택 말고 그 이상을 짓는 거 지금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용적률 높여줘서 짓는 세대수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입니다요.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잠깐 저기 보시면은 사실 인센티브를 안 받으면 250%까지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근데 300%까지 짓는다. 민간 재개발 경우입니다. 300%까지 지을 때는 반 틈은 조합이 갖고 가시고요. 반 틈은
임대로 소형 임대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 주택이라고 흔히 명칭을 하는데요. 이거는 땅값은 기부 체납을 하시고 그러니까 무상이고 표준 건축비로 저희가 인수를 합니다. 참고 인수를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저희가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여기 2,300세대 짓는 것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쉽게 1,000세대는 조합원이 가져가고 1,300세대 중에서 650세대를 임대로 짓는데 그거를 적은 평수 뭐 12평, 13평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분양분하고 똑같은 세대수를 짓는 건가요? 그건 이제 사업 계획 시 확정이 되는데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흔히 저희가 무작정 작게 짓진 않고요. 소형 주택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참고로 5구제곱미터 이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구제곱미터 정도로 저희가 짓고 있고 이번에 이제 법이 좀 개정 중에 작업에 있는 게 그 소형보다도 더 넓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영 개발에서 하는 12평, 13평짜리 임대주택은 안 짓는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아닙니다. 12평, 13평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에서 참고로 그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규모를 저희가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공공임대 B라고 돼 있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 전용 그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30%던가 제가 정확히 비율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무조건 그거는 그 법상 지어야 되는 의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2,300세대라는 게 지금 2,300세대를 5구 이상으로 할 건지 5구 밑으로 할 건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 어떤 걸로 해가 2,300세대가 나온 겁니까? 2,300세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에 대한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참고로 똑같은 거고요. 공공임대에 대한 규모 기준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참고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규모를 만족시키고 그 법에서 정하는 퍼센트를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법에서는 공공임대를 분양 아까 정비계획상 상한 용적률까지의 조례까지 해서 15%는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똑같고요. 그리고 그 이상을 지을 때 참고로 250%에서 300%까지 만약 이제 360%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때 지어지는 규모는 참고로 5구제곱미터 그리고 최대 8사까지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2,300세대의 임대 아파트 소형 평형 5구 밑에가 들어가서 2,300세대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5구 이상으로 지은 게 지금 2,300세대가 나온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2,300세대는요. 저희가 다 통틀어서 2,300세대라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분, 그리고 소형 임대분까지 총 털어서 2,300세대입니다. 아주 설명하는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예. 저 7사에 3호에 사는데요. 이 관리처분 할 때 우리가 저 관리처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가를 관리처분 전에 알려줘요? 후에 알려줘요? 그거 좀 물어봅시다. 네. 물론 관리처분 할 때는 이제 본인은 분담금이 나오셔야 되니까 전에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요. 관리처분 딱 끝난 다음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소리를 많이 봤는데 저도 입주권은 받았는데 감정가가 항상 뒤에 따라다니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저희 공공 재개발할 때는 통상적으로 관리처분 전에 하고요. 전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프로테지가 얼마 차이 납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비례율에 따라서 참고로 달리 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각 사업별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85%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38-118 이찬영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볼 건데요. 공시지가가 지금 우리가 시세보다는 공시지가가 좀 싸잖아, 그죠? 근데 내가 들어가는데 공시지가는 이제 뭐 나중에 그 대략 어느 정도 공시지가에서 나중에 내가 사업 인가자가 관리 처분할 때 공시지가에서 몇 프로 정도 뭐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인상될 수 몇 프로 될 수 있는지 하고 혹시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집을 살고 있는데 만약 전세라든지 뭐 내가 대출 같은 거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 전세금하고 아파트 뭐 대출금 같은 거 갚고 나면은 돈이 모자라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걸 갚고 나면은 내가 어디 또 살 집도 전세 같은 것도 얻어가고 돈이 모자라는 거 이제 사업비를 갖다 이제 융자를 받잖아, 그죠? 예, 그거는 이제 받는데 그거는 뭐 이자를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사업 돈을 더 만약 은행에다가 돈을 갚고 나면은 주고 나면은 내가 만약 전세 얻을 집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 같은 거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네. 두 가지 질문이셨는데 첫 번째 이제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전세비 같은 걸 주면은 뭐 이제 나가셔서 이제 돈이 이제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제 이거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건데 나중에 저희가 이 추후에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해서 계산을 했는지 이거는 저희가 5월이나 6월쯤에 2차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원이죠, 그쪽과 협업하여서 계략적으로 산출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그 종전자산평가액은 추후에 어떻게 결정이 되냐, 참고로 주민이 한 분, 그 다음에 시행자가 한 분, 필요시에는 뭐 지자체까지 해서 감정평가 2인 이상을 지정을 해서 공시지가는 평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종전자산평가액이 결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로 이제 뭐 전세비 같은 걸 주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나가서 사느냐 이제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참고로 그래서 이주비라는 것을 드립니다. 우선은 살고 계시는 동안, 잠깐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나가셔서 이제 제가 뭐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주비를 종전자산평가액에 뭐 얼마 정도를 해서 저희 조합이나 이제 주민대표회의죠. 주민대표회의에서 같이 결정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거는 구역마다 이것도 다릅니다. 구역마다 다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통상적으로 한 6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하는데요. 지금 주어진 평수에서 용적률 완화하게 되면 높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게 되면 사업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또 거기에 비해서 그 임대주택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그 높이에 대한 규제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일 때는 최대 25층이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했을 때는 최대 35층까지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주상복합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러면 고밀로 만약에 올라갈 때 그러면 용적 어차피 높이도 같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게 사업 기간이 이제 늘어나서 오히려 더 뭐 이렇게 조합원들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밀도를 많이 지을수록 단지 쾌적성은 이제 뭐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용적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참고로 사업성이 향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일반 주택을 더 지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일반 주택 한 채 지으면은 4, 5억 이익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구짜리 많이 지으면 원가 빼고 그러면은 일반 주택은 최대한 짓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최대한 짓고 싶어도 건축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밀도를 다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종에서 참고로 250%까지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300%를 400%를 준다고 해서 이종에서는 찾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높이는 올라가야 돼요. 높이를 수직으로 더 증축을 해야지 만약에 3종에서 부여하는 3종으로 갔다 하면은 300%까지 찾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 제한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사업 기간이 늘어나서 사실 뭐랬죠? 사업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생각하시는 게 다릅니다. 오히려 높이 올라가면은 동을 더 빽빽하게 지을 거를 한 동 빼고 더 높게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의 쾌적성도 올라가고요. 또 단지가 랜드마크로 높이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층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가격도 사실 비싸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다소 조금은 뭐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높이 올라가시는 건 대부분 주민들께서 원하십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8사 대책에 대한 네. 구체적인 설명. 아까 그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제 띄워질 것 같은데 네. 참고로 그 요즘에 너무 많은 대책이 쏟아져 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8사 대책하고 2사 대책이냐 결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8사 대책입니다. 공공 재개발 방식이고요. 참고로 2사 대책이라는 거는 2사 대책은 공공 직접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방식이 다릅니다. 8사 대책은 저희가 주민대표회의랑 같이 해서 모든 걸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또 이루어집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거는 민간 재개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저희가 2사 대책이라는 거는 저희가 공공이 전체를 다 이 말 때문에 좀 거부감인데 수용을 해서 우선 기본적인 전제는 수용을 해서 저희가 공공 주도로 직접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사 대책 공공 재개발 사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37에 158번지고요. 최근에 LH가 좋지 못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과를 먼저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좀 이제 만들어 가실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좀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평균 10년이 소요가 되신다고 이제 PPT에다가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서울시 이제 정비 현황 이제 평균 8년 2개월로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도 나올 정도로 잘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최근 네.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LH가 뭐 부동산 비리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먼저 사과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LH가 전 국민한테 무리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10,000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뭐 1%도 안 되는 어떤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고 뭐 계속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만 조직적인 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공재개발 이 정비 사업과 그쪽의 택지개발 사업하고 다른 것은 택지개발 사업은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이 이제 비밀리에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니까 공공 주도로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된 것 같고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민들께서 주민들의 의지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공공이 LH가 뭐 그런 움직임을 뭐 미리 파악하고 뭐 투자하거나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작년 9월 21일 날 그 권리 선정 기준일을 미리 정해서 구역 내의 소유자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쪼개기라든지 뭐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원래 살고 계시던 주민들의 어떤 이익의 몫을 투기 또는 투자 세력하고 나눠가야 되는 반면에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작년 9월 21일을 그 쪼개기 등의 권리 선정 기준일을 미리 결정함으로 해가지고 투기의 요소가 방지가 됐고 특히 이번에 3월 31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실제 거주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그 매매가 가능하도록 그 극도로 어떤 투기나 투자 세력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사업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게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과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일탈이냐, 저희가 여러분과 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아시는 것처럼 모든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산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처리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에 대한 우려를 드린 부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부분이 전혀 끼어들 틈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뢰를 이제 쌓아가는 이제 그런 방향을 저는 제시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건축 자재 관련해서 지금 그 비리가 있었다 이러한 제가 또 보도도 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공공재개발 이제 LH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 이제 100% 신뢰하기에는 지금 여건이 많이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인사말로 방금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했고요.
참고로 저희 직원은 한 사람으로서 이 LH 사태 한마디로 불미스러운 일은 진심으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그러나 이런 것을 계기로 저희가 더욱더 지금 성찰하고 저희가 더욱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조합원들에게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이 9구역 같은 경우 공공재개발을 성공적인 저희가 시행으로 그걸 꼭 저희가 주민들께 다시 한번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은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또 있습니까? 네, 질문은 거의 대부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아까 이제 그 설명한 최지숙 대리가 이쪽 구역 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명회가 끝나면 제 명함을 드릴 테니까요. 오셔갖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민 설명회 마무리하실 거죠?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좋은 설명들 많이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 많이 해소가 좀 됐었으라 믿고요. 아까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이주비의 이자 문제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이 이주비에 대해서 이자 문제는 공공 재개발에서만 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재개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거를 민간 재개발에서는 시공사의 역량에 따라서 2.8%에서 3.5%의 이자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추후에 사업비로 포함을 시켜서 무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비로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n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우리가 사업비로 넣어서 이거를 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 각자로 갈 것이냐 이거는 추후에 논의가 이제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도 아버님도 많이 대출을 받으시고 많이 아시겠지만 1.8% 이자라고 하는 사업비는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아주 저리로 되어 있는 이자율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까 조합원님 말씀하셨듯이 3억이라는 거를 1.8%를 대출을 받으면 3년 동안 내셔야 될 이자가 1,620만 원입니다. 그러면 1,620만 원을 내가 3년간 투자를 해서 내 재산 가치가 5억 이상이 수익률이 돌아온다면 이거는 좋은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업이기 때문에 이득이 나야지만이 하는 거지 손해 보려고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모두 여기 계신 분들 재산 가치 상승시키고 다 좋게 사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내가 그냥 좋은 집에 살겠다 이런 마음만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이거 하여튼 오늘 그 긴 시간 설명 들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모두 이방 설명회는 오늘로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설명회 때 좀 더 이제 좋은 얘기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평가 금액, 우리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 이런 거에서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